게임 좀 그만하라 그랬지. 정신 안 차릴래?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 나 정신 좀 차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동수야, 제발. 엄마는 그렇다 쳐도 지금 여기 손님들도 계시잖아. 어? 손님? 무슨 손님? 대체 손님이 어디 있다는 건데? 엄마, 제발. 니네는 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들 어디 갔어? 네, 지금 짧게 들으신 이 내용은 지난 5월 12일 제3회 5.18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오늘의 안부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화를 만든 분입니다. 장광균 감독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자, 아마 생소할 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인지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감독님? 네. 네네.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저희 영화는, 영화 제목처럼 그 5.18의 오늘을 묻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영화는 그 광주에 있는 한 중고 서점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서점 주인인, 그 순이가 주인공이다. 어느 날 그 오래된 시집을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서점 안에서. 네, 그때 이제 젊은 여자 손님이 이제 서점으로 찾아오면서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예. 근데 이제 그 찾아온 젊은 그 여자 손님은 사실 그 42년 전에 사라진 친구와 너무 닮은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소녀가 누구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영화가 워낙 짧아서 예.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편 영화죠? 예, 단편이고 2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모티브를 얻었던 인터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모티브를 얻었던 내용은 그 이제 광주 그 42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그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보도 내용이었고요. 예. 이제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예.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생존자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 여고생에 대해서 다루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시 한 젊은 여고생이 그 희생자들의 시신 수습 활동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여고생은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어쩌다가 시신 수습이라는 힘든 일에 참여하게 되셨을까?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과연 나라면 그 당시에 나라면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여고생임에도 불구하고 네. 희생자들이 시신 수습 활동하는 일들을 하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과 의문으로 만들게 된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주남마을 그 버스 총격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당시 공수부대원들이 이 버스에 이제 총격을 가해갖고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이제 부상당했던 사건. 그리고 이 그 피해자 중에는 10대 여학생들도 여러 명이 끼어 있었고.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시신 상태를 보면은 흔히 뭐 자상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칼에 찔린 상처 이런 것들도 이제 발견이 됐다. 바로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여학생이 등장하고 그게 이제 과거의 친구와 비슷한 모습에 놀란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기서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영화로나마 그때
제대로 피워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예. 사연을 조금이라도 한번 제가 영화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소생시키고 예, 짧은 생이지만 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본 분들의 반응은 좀 체크를 해보셨어요? 어떤 반응이 좀 나오던가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좀 뭐 그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내용을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진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제 영화가 모바일 게임도 나오고 그리고 시낭송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예. 5.18을 이제 좀 그 게임과 이렇게 시낭송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많이 좀 갖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좀 가장 애착이 가거나 가장 의미 있는 그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낭송하는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그 문학 작품이 있고 문학 작품 중에서 사실은 문학 작품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람과 또 기억되어야 될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낭송한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여고생이 사실 살아생전에 문학소녀를 꿈꾸는 소녀이기도 하셨지만 그 문학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장면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혹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세대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80년 5월 당시에 이제 겨우 6살이었고 때문에 직접 겪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그런 단편적인 기억은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시내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아예 그쪽 이제 아예 밖을 못 나가게 하셨던 그런 엄한 당부의 말을 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고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늘 아이들이 좀 통제당하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이제 그 광주 출생이시군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광주에 살고 있고, 네, 그런 덕분에 이제 그 청소년 시절이면 5월에는 뭐 이곳저곳 추모를 위한 검은 백천들이 되게 이제 많이 보였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유년 시절 청소년을 지나는 시간에는 분노에 사로잡힌 대학생들 또는 뭐 시민들의 시위가 이곳저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실 그 5월에 피는 꽃향기가 원래 매운 줄 알고 살았어요. 네, 사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최루탄 가스에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좀 어린 시절에는 좀 분위기가 그랬고 여전히 분노가 있었고 좀 고립됐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기획과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5.18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안부라는 영화를 연출한 장광균 감독과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통화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거듭 좀 통화 상태가 안 좋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